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부분에 핵심적인 그 키워드 중심을 해서 공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해나가는 방법을 합시다. 첫 번째 순서는 거기 여러분들한테 목차 있듯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그 시점, 그 산업안전보건진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예? 그리고 또 그 구성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제일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대책이라는 그런 어떤 챕터를 갖고 공부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안전보건에 대한 평가. 안전보건죠. 인간공학. 그 심리하고 사회 요인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핵심 부분을 한번 건드릴 거고요. 네 번째 이제 직장 환경의 평가하고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건강과 어세스먼트 케어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게 또 관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6장에 이제 각종 이제 뭐 기계, 전기, 하공, 건설할 것 없이 안전, 건강 이렇게 하고, 거의 과제가 뭐고 대책이 뭐고 이렇게 이제 제조업별로 또 서비스 혹은 제조업 공장별로 이런 순서로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제 기반 산업에서 건강 과제와 대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정보에 대해서 또 우리 전문직에 있는 기술자들과 전문기관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건드린 거니까 이거는 뭐 한 1년 동안 공부해도 못하는 건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 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거기 어제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직업병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부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병이 뭐죠? 직업병. 자, 우리 지도사로서 직업병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죠? 네, 보건 쪽에는 직업병이 최고의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직업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에 관련해서의 그 질병이 상당히 옛날 같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였죠? 패스트인가 뭐 이게 있죠. 다 죽었잖아요. 뭐 전쟁보다도 위험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신약이 개발되고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우선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직업병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 직업병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는 대로 그냥 프리하게. 직업병이라 했을 때 이게 병이에요, 병. 질병에 대한 거는 이제 안전하고 이제 건강에 이제 관련된 거죠. 이제 직업병이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요거 직업병에 대해서 알점을 갖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겠습니다. 자, 직업병이 뭐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업병. 뭐가 직업병이죠? 자기가 주어진 데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그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받는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직,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에 일하는 사람 다 틀리는데 하나 예를 들면 사무직은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를 하기 위해서 워딩을 할 때 가장 나올 수 있는 그 병 중에 하나가 어떤 목 디스크나 타자를 침을 해서 고정적으로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병에 의해서 나오는 신체적인 어떤 병,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기 전문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업을 평생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작업 자세로부터 뭐 정신적인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신체적인 것도 해당이 되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너무 과용하거나 예? 너무 오래 뭐 이렇게 사람이 이제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무리하거나 가로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몸에 자기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병으로서 그게 장시간인 게 중요해요. 보통 7년을 잡아요. 예? 직업병은 5년. 문성맨이가 몇 개월 만에 죽었어요? 영등포에 형광등 이거 만드는 공장이 있었잖아요. 영등포에. 저기 3개월 만에 수원 중독으로 죽었다고요. 짧게는 3개월 만에도 직업병으로 돼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건에 대한 이제 이게 로드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원진 내의원 사건 아시죠? 그게 다 직업병하고 그 원진 내의원 아까 수원 중독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직업병이에요. 반도체. 예, 예. 반도체 두두 그렇죠. 생식. 직업병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병. 예. 혹시 직업병 걸려본 사람 봤어요? 아니 본 적은 동해. 들어만 봤죠. 동해나 삼척 저게 태백에 가면 저 동해병원이라고 있어요. 동해병원. 그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진폐하고 이런 거. 내가 그 병원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매번 나가서 내가 이제 공장을 정축하기도 하고 병원을 정축하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거나 가족들이 직업병이 걸리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또 되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원상. 그게 직업병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무한히 거기 걸리 본 사람들은 고통에 따르겠지만 우리 안 걸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예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치료보다. 그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분진도 있고 근골격계 많아요. 소음, 난청. 그런 거를 실무가 이제 해보면 그런 게 탁탁탁탁 떠올라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지금 다가오는 거 있잖아. 이게 있잖아요. 맨날 술 먹고 저녁에. 그것도 그렇지. 알코올 중독 나와요. 또. 알코올 중독. 그거는 뭐 직업병은 아니지만 중독성이라고 그래 그런 거. 습관성 중독성이라 그래. 그게 이제 계속되면 장기간 계속되면 직업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요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용이 뭐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거기에 지금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로 해놨어요, 헬마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 이야기를 해달라 할 때는 직업병이란 뭔가, 그 다음에 직업하고 관련돼서 어떤 질병이 있을까, 그 다음에 제일 이슈되는 게 이제 아까 성면, 건설 현장에 성면 되죠, 그죠? 모든 데 다 해당이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병의 특징이 뭐고,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냐, 직업병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런 거죠. 장시간 노동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킨네라는 사람이 말이죠. 킨네라는 사람이 그건 어제 한 거고, 직업병의 특징 기재, 직업 관련해서 특징, 질병의 특징과 메커니즘 됐고요. 그 다음에 직업병에 대한 변천이 지금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뭐고, 그 다음에 직업병에 대한 변천했고, 대책 동향 됐고, 두 번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 나와요. 건설 현장에. 그 다음에 방사선도 직업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여기 다 언급이 되는 것이 직업병이에요. 그러면 직업병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기출 문제 보셨다며? 나와 있죠? 직업병 나왔어요.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건에 관련되고 안전에도 물론 뭐 관련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직업병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직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해가 있고요. 아까 3개월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져다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활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저해, 장애 요인을 우리는 되는 것을 직업병이라 그런다. 용어가 정의가 그래요, 대충. 예?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았죠? 방금 얘기한 거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작업하고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일단은 그 질병이 발생됐을 때 정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요 정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직업하고 작업하고 관련된 하나의 질병으로 보면 되겠죠.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런 것이 발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질병. 두 번째, 작업과 관련된 질병의 유행으로서 첫 번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요인으로서는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작업하고 관련되지는 않지만 작업하고 관련 없는 요인이지만 발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작업 조건이죠. 작업 조건 중에 원인이 관련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작업과 관련된 질병으로서 하고는 발정하고 요거 질병하고의 뭐 나기는 나지만 어떤 요건이냐면 정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정악 요인의 하나로서 작업에 수반되는 알지 못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요인에 관여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것을 작업 관련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업 관련해서 질병에 대해서 특징이 뭐며 메커니즘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한번 보시면 직업병은 원래가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인성 질병이죠. 그죠? 외인성 바깥에서 어떤 원인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발생해서 이 쭉쭉 진전되어가는 과정이 어떤 인자, 특히 인자가 여러 가지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작업 환경 인자가 있어요. 그 작업 환경 인자 꼭 알아놔시고, 두 번째 작업 인자예요. 세 번째 개체 인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알아놔시고, 그 중에 환경인자, 작업인자, 개체인자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많을까요? 그것만 한번 대충 집으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은데, 환경, 작업, 개체. 환경인자가 무지장이 많습니다. 개체인자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개체인자라는 것은 인종이나 성 있죠. 젠더, 성, 남성, 여성, 연령,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특성,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개인만이 갖고 있는 소인이라고 하고 어떤 원인이 있고, 수면, 그 다음에 휴양, 쉬지 않고 하는 것도 기경, 흡연 있죠. 흡연, 기경. 그 다음에 음주, 식생활, 그 다음에 영양, 생활, 양식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자들이죠. 환경인자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아까 많기 때문에 한번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환경인자가 아닌 것은 물리적 인자, 온도, 그죠? 온도는 고온이냐, 한냉이냐, 그 다음에 채광, 조명, 이상기압, 고기압, 저기압 있죠. 소음, 진동, 유해 분진, 유해 광선, 자외선과 적외선, 그 다음에 레이저 광선이 있죠. 레이저 광선, 마이크로파, 초음파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화학적 인자가 있어요. 화학적 인자. 자, 유해가스라든지 특히 이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탄소, 유화 수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금속하고 화학물질이 있어요. 납과 수음, 크롬, 카드뮴, 그 다음에 베릴리움, 베릴리움 이런 것이 화합물. 그 다음에 유기용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유기 화합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크릴론 트릴, 그 다음에 염화 비닐이라든지 TDI 이런 것이 되고, 농약도 여기 들어갑니다. 화학적 발생, 발암이 있어요. 발암 물질이 또 있어요. 화학적인 발암 물질. 자, 세 번째 이제 들 수 있는 게 환경인자로, 세 번째는 생물학적인 인자가 있어요. 이게 병원 미생물 있죠.
미생물. 그다음에 원충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생충. 그다음에 사회적인 자 마지막 네 번째 인간관계라든지 복리후생 요거 전부 다 사회적인 자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작업인자로 네 가지 들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보면 작업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내용이라든지 작업 방법, 작업 방식, 작업 자세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측정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의 속도도 문제가 돼요. 작업의 밀도가 되겠네요. 속도도 밀도, 강도와 속도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작업 관련 질병에 있어서 그 특징 아까 지금 하고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걸 간단히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작업에 관련해서 질병 발생에 대해서는 질병 구조의 변화가 이제 전에 같으면 결핵이 우리나라도 감염이 이제 됐죠.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적 질환이 이제 주체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노동 인구가 이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 노동 형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이제 젊은 애들이 노동 현장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감소하고 이제 고령자나 여자 노동자들이 증가되는 추세, 혹은 파견 근로자, 그다음에 파트타임 노동자 이런 것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노동 인력의 이제 다변화 때문에 나오는 거 있고 세 번째 산업 구조라든지 작업 형태의 변화가 왔어요. 1차 산업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 이런 쪽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형태. 그다음에 기계화 진전과 OA라 해서 기기들이 도입되고 해서 자동화되는 것 이런 것들 사무 자동화 이런 거죠. 두뇌를 지금 육체 노동에서 두뇌로 정신적인 노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전신에서 국소 노동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증가 등 이런 것을 들시고 그 외에 이제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거나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이것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직업병하고 작업 관련 질병의 그 변천 그리고 그 대책이 뭔가 한번 잠깐 보시면 직업병의 그 변천은 우리 이제 보건에서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직업병 발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의 그 의학의 그 아버지를 시조라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시험 나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나옵니다. 히포크라테스. BC 460년경에 460년에서 377년에 살아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납이 있잖아요. 납 중독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라마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나타납니다. 이분이 이제 1633년에서 1714년 동안에 이제 사신 분인데 불후의 맹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책이 1700년도에 이게 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부라든지 중금속 등에 대해서 54개 대단하죠. 직업에 대해서 54개 직업에 대해서 그때 건강 장애가 발생하고 어떤 증상이 있으며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이분이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웃 나라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수원으로 해서 감이라고 아마루 이게 암인데 이게 수원 중독이 이제 발생한다 그죠. 수원 중독이 나면 암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나 근로자가 말이죠. 노동에 수반해서 노반에 따라서 발생하는
건강 장애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면화되고 표출화된 이런 경우는 18세기 후반으로 이렇게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일어났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모든 것은 산업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산업혁명이 기점이 된다는 점을 이제 상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그 위에 어떤 질병이 또 있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질병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작업 활동으로서 발생하는 인자에 의해서 폭로가 되면서 나타나는 직업병, 어떤 것이 있죠?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질병, 뭐 벤젠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표적인 장기별 직업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호흡기병, 호흡기병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정신장애, 그 다음에 행동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암이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고요. 기타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탄광에서 하는 그 경부들이라 있죠.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질환 등을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그걸 해볼 테니까, 내볼 테니까 나중에 우리 그 기출 문제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그 다음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로자 생활의 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것을 생활의 질, 뭐 공기의 질 이런 걸 많이 따져요. 생활이 그만큼 우리가 윤택해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이죠. 근로 생활의 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급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자, 거기 우리가 3번, 4번 decent worker란 말이 있거든요. decent worker란 무슨 말이죠? 영어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근로생활의 질, decent work, decent. 적정근로. 네? 적정근로요.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많이 하시네, 그죠? 예, 객정근로. 총괄 보건관리팀. 오, 네, 이걸 뜻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근로 조건 개선에 의해서 그 우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바뀌었죠. 예, 이런 사람들 모두가 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는 국제적인 그런 공통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죠. ILO 아시죠? 예, 국제 노동기구는 21세기에 이제 초부터 글로벌하는 그 경제와 비정규 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조건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decent work라고 일을 하는 것에 어떤 인간다운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을 우리는 decent work라 해요. 아까 객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을 우리는 decent work라고 해요. 내가 원하고 그게 이제 객정적인 것보다는 decent work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제 협력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decent work라는 뜻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ILO는 세계 공통의 그 decent work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죠. 이런 게. 자, 고용하고 지속 가능한 생계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노동 기준권의 확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보호고요. 자, 산업안전보건하고 사회적 보장이 동시에 한쪽에 목표를 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사회적인
대화가 여기 나옵니다. 대화에 네 가지 과제를 들고 있습니다. 요런 네 가지 과제가 듀센트 워크의 그 아이로에서 하는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자, 그 다음에 듀센트 워크에서 실현을 하려고 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이, 과제들이 있을까?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그랬죠. 아까 듀센트 워크의 네 가지 조건하고 안전 보건을 포함한 근로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이제 과제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아까 그 과제가 고용하고 지속 가능한 생계가 첫 번째 나왔잖아요. 듀센트 워크에. 그것은 구체적인 과제가 어떤 게 있겠어요? 충분한 수입이 있는 고용 창출이에요. 그 다음에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근로기준권의 확립인데, 이거는 일하는 데 있어서의 권리의 확립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 개발 기회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 보호에서 첫 번째가 안전, 건강한 직장을 조성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적인 사회 보장에 가입하는 거란 말이죠. 자, 네 번째 이제 사회적 아까 대화라고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받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저는 참가함으로써 협의에 의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듀센트 워크의 요건으로서의 그 안전과 보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제 예방적 안전 보건 문화를 향상하는 것과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구조가 되겠느냐 보시면 이제 고용 창출을 해야 되겠죠. 생산성 항상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노동시장의 통치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포괄적인 보호를 확대하겠다. 네 번째가 아동 노동의 그 아동 노동을 철폐하고 젊은 그 청소년들의 젊은이한테도 기회를 창출해 줘야 되겠다. 다섯 번째, 노동력 이동 관리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괜찮은 좋은 실천의 방법이 뭐 있을까? 두 번째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어떤 방침을 하면 될까? 그 다음에 경영자는 노동자와 또 노동자를 대표와의 협의에 기초하여서 서면으로 안전보건 방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방침이고요.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면 그 방침에 기초해서 방침에 따라서 전 관계자가 안전보건의 확보와 관계된 법규, 그 다음에 협약 준수, 그 다음에 노동자, 그 다음 그 대표 적극적인 이런 관여하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의 절차로서는 현장 조건에 따라서 괜찮은 좋은 실천을 목표로 해서 좋은 목표로 노사의 직접 참가로 개선과 위기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대화가 나왔는데 노동자 참가를 필수 요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경영 톱하고 노동자와 그 안전보건 대표의 협의하에서 정보 제공하고 교육 훈련을 이렇게 상시 실시하자는 것이죠. 자, 듀센트 워크의 앞으로의 이제 방향, 목표,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체제로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개인의 그 의사를 인격을 존중하고 가정과 지역 사회의 안정과 그 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라고 나옵니다. 생산적인 일, 그 다음에 기업 육성의 기회의 확대, 이런 것을 실현해 나가자면서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또 근로기준법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근로기준법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는 큰 틀이니까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상당히 중요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의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출 문제 못 들어간 것 같죠? 일하고 작업 본 것 같은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과제입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배려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가 발주자한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제는 법이. 그러니까 발주자도 사업주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발주자가 이제 정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민간이 이제 건축주나 이런 가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안전 보건에 대한 배려가 뭐냐 설명하라 그래요. 이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게 계속 나왔잖아요. 인간적인 우리 인간관계론에서도 그러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개념을 갖고 지금 이게 안전이나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적인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모든 것을 그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예요. 네? CSR이라는 말을 써요. 이걸 뭐 기업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다 아실 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자, 요새 최근에 와서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사업주, 기업주들이 부도덕한 뭐 이렇게 세금을 탈취하거나 범죄 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에 있어서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큰 조르입니다, 이거. 자, 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직을 꾸면서 이윤 창출을 맞죠. 이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주주로서 말이죠. 배당하는 것은 산업활동에 있어서 근간이죠. 가장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사회적 공정과 환경 이런 어떤 부분을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되고 종업원과 투자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지역사회 이런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하고요. 지역사회 이런 부분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테이크 홀더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는 말이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아카운트론다는 말을 쓰는데 아카운트빌리티 들어보셨어요? 아카운트빌리지? 예, 설명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의무가.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기업이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런 것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SR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이런 흐름, 동향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21세기에 딱 문이 열리면서 21세기 뚜껑이 열리면서 보다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이제 정해진 게 맞아요. 다면적인 그런 활동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CSR에 대한 개념을 이제 구축하고 실천을 해보겠다는 이렇게 해서 결실을 이제 맺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급속한 글로벌하는 그 발전과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때문과 동시에 기업의 불상사에 대한 사회로부터 보는 그 따가운 눈초리 이런 거 있죠. 비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적 기업 개념이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의 측면에서 페저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네트워크가 발전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개념의 확립의 그 중요한 배경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보통신기술 뭐 이런 게 IT라고 그러죠. 이 개발이 이제 박차를 가하면서 더더구나 이게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계적인 이제 동향은 뭐 상당히 이제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각종 기준하고 지침이 있어요. 그거를 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건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그걸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말 하나하나 그 생산성 향상하고 안전 확보하는 거하고 동시에 이게 양립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예? 생산성 향상하고 안전 보건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상충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뭐 뜻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대로 생산성 향상을 하면서 생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인간성하고 이게 융합이 되는 데서 조화를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성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거는 인간공학적으로 어떤 해법을, 기법을 또 해법을 찾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항상 생산성 향상하고 안전보건 대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를 우리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기업이 사회적으로 아까 공헌을 해야 되겠죠. 또 그 유지 또 존속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죠. 생산성 향상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생산성, 공식이 나오잖아요. 생산성은, 자, 여러분들이 그 산출량을 뭘로 나누죠? 투입량으로 나눈 거를 우리는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산 활동에서 성과를 뭐로 나눈 거랑 같죠? 투입, 자원을 나눈 거랑 같아요. 그러면 이익은 뭐예요? 그러면 이익은 매상고를 올렸잖아요. 매출을 올렸으면 거기에 제조 원가 플러스 일반 관리 판매비를 더한 것을 빼면 되죠. 제조 원가 더하기 일반 관리 판매비를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매상고에서 빼면 그게 바로 이익으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종업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가공비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죠? 종업원 수를 나누면 됩니다. 뭘로? 생산고를 가지고 총생산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빼기 몇 가지를 더합니다. 세 가지를 더하면 되죠. 원재료비하고 더하기 외주 가공비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그 제품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원가, 그거를 세 가지를 더해서 생산고에서 빼면 그 금액을 종업원 수로 나눈 것을 우리는 종업원 1인당에 우리가 가공비라고 이렇게 가공고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제대로 된 생산성 향상은 생산성하고 인간성의 융화라는 것을 이제 그런 공식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고요. 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이런 행동, 그러니까 안전제일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일단은 표명하고요, 나타내고 직장의 위험을 철두철미하게 배제하겠다. 이런 어떤 그
슬로건을 거는 것이 사실은 생산성과 안전성의 융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생산 운영 관리에서 카이젠이란 말을 쓰거든요. 카이젠이란 말을 써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는 그냥 개선하면 돼요. 개선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예?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이게 카이젠이라고 해요. 카이젠. 예? 이걸 카이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일본말 그대로 그 미국이 한때는 일본 경영자들 모셔가지고 일본 경영을 본받자 해가지고 한 거 알고 있죠. 그때 카이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이젠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일본 용어에 그거를 이제 가져온 게 카이젠이에요. 요 카이젠이라는 요 활동을 통해서 이 카이젠이라는 것은 기업의 기업에서 이게 어떤 문제점을 차단해서 말이죠. 그 해소책을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것을 우리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기본적인 게 있겠죠. 이게 카이젠인데 여기서 이제 생산관리 이제 분야에 이제 그게 있어요. TOC라는 말을 쓰는데 Theory of Constraint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 있어요. 이 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크로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생산 관리 분야의 TOC가 첫 번째가 물리 제약과 기업 내부에 의존하고 있는 물리적 이런 제약들을 이제 카이젠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개선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시장 제약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방침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조금 조정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카이젠에 대한 그 범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나눈 것이 여기에 인간공학이 있죠. 인간공학에서 우리가 이게 관리공학이 있거든요. 예? 인간공학이 이제 요것을 현상 분석하고 뭐 종래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 인간공학을 적용해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IE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업 부담과 작업 자세와 그다음에 직장의 환경과 동시에 작업자 직무에 대해서 의식과 만족도 이런 것을 앙케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노동 안전 위생에 관련된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포착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공학에 의해서 직장을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개선의 아까 요 방법하고 두 가지 있겠죠. 그러면 생산성 향상하고 안전 보건에 대한 대책을 잠깐 봅시다.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죠. 고령화 사회에서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70세 현역들이 그리 많다는 거죠. 70살 지금 되시는 분이 기업 내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거기 위에 제일 회장이나 뭐 이런 분도 70세가 없어요? 그냥 50대인데. 그럼 젊은 이제 거기고 나머지는 80대도 있잖아요. 70세. 한진이 몇 세까지 있었어요? 한진 회장이. 롯데가 저기 있죠. 롯데도 좀. 그러니까 70대 현역이란 말 써요.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이제 위에 있는 그 톱들이 종목을 70대.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앞으로 70세는 현역들이 많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제 그런데 기업은 그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이렇게 향상시키려면은 그 가령이라고 말하는데 에이징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이가 이게 들어감. 에이징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거든.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나이 탓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정신적인 나이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신체적인 나이 갖고는 우리가 그 사람이 늙었다 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렇게 에이징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맞기는 한데 점진적으로 떨어지죠. 그거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70세 현역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이제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성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안전보건의 대책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동 거리가 길면 안 돼요. 이동 거리가 길다. 생산성에서 이동 거리가 이동 거리가 이제 긴 점이 이제 문제예요. 생산성에서 이동 거리가 길고 두 번째 공구라든지 부품 이런 것을 어떻게 찾다가 찾는 시간이 많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이 많으면 안 돼요. 회의나 상담 이런 게 많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가공이 불량품이 나와요. 불량 제품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런 어떤 공법이나 설비에서 어떤 불량품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생산에 있어서 한 번에 30개 묶음으로 요렇게 제조하는 시간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무슨 이런 걸 묶음 생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볼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이제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제품하고 어떤 그 형틀이라고 좀 이제 뭐 형틀이 되겠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25kg을 우리가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작업이 30배 이상 발생 요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근골 그렇죠, 그렇죠.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아쿠페이셔널 세이프티 앤 헬스 그 책이요. 예. 바이블 같아요. 이 책이. 이게 세계적인 그거예요. 아이로하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읽어준 그 멘트들은 시험 문제 예제로 나오는 것들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목차만 여기 있잖아요. 예. 목차 4개 있는데 예. 생산성과 안전보건은 목차 하나 1, 2, 3, 4, 5인데 지금 선생님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이번 기회 아니면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고 왜냐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그러니까 그 예제는 지금 기존 문제 지금 나온 예야 저게 25kg 들어봐라 뭐 30배 이런 게 근골격계에 11개의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게 국제적인 표준을 갖고 우리가 그걸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여기 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듣는 건 듣는 거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저거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 자, 두 번째 이제 불량 작업 자세, 작업 자세가 안전보건에서 이게 걸림돌이 돼요.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과 안전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공학적으로 접근하라 그랬거든요. 예?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바라보면 해결이 돼요. 작업 내용을 일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이 그 하는 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뭐 이런 거 다. 그걸 어떤 작업 내용에서 그 다음에 불안전한 작업에서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에서 작업 자세 그러니까 불안전한 자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황 작업 부담 개인의 건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6가지 이런 것을 내가 이제 문제를 낼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일이 말이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서 뭐 가장 거리가 좀 먼 것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일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한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행이라고 그래요. 자, 오행에 대해서 아시죠? 내가 이거 되게 강조하고 있고. 음양무행할 때 우행. 그 뜻도 있고 5가지를
실천하자, 행동으로 옮기자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원래는 클린파이브 있고 있잖아, 정리, 정돈 이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청소. OC인가 뭐 그런 그렇죠. OS죠. OS. 일반들이 세일이, 세이톤, 세이소, 세이겠죠. 시적계라고 있거든요. OS. 이게 아름다움 있죠. 몸을 이게 예의 범죄래. 예의를 아름답게 곱게. 이게 예의 범죄로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적계라고. 다 S로 시작하죠. 여기에 이제 예의 범절도 좋고요. 우리는 기준을 준수한다. 예? 안전 기준이나 보건 기준이 있죠. 예?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조치, 보건조치 다음에 조문이 뭐예요?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라 말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안전 쪽에 개념에서 인생도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정리가 뭐죠? 이거 마시면 끝나요. 사실은 오늘 뭐 교육이 뭐 별게 아니고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뭐예요? 정리가 뭐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상무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저한테 들으면서 정리가 뭐고 이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정리가 뭐예요? 정돈이 뭐고 청소가 뭐고 청결 이거요. 노동부에 있는 고참들 모아놓고 내가 교육을 해보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정리가 뭐야? 보고 정말 책임져. 다르게 이렇게 구분하고 나눠. 지금 그렇게 해서 면접 가서 있으면 딱 떨어지고 딱 된다고요.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피눈물 나요. 필요한 거냐 지금? 그럼 필요한 것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내한테 지금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또 일주일 뒤든 이렇게 현장에 그거를 처음에 갖다 놓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쓸 거냐 안 쓸까 물어보잖아 소장님 나가서. 왜 이거 자꾸 이렇게 통로에다가 어디다가 공간도 없는데 예?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게 정리예요. 정리하는 기본인데 이것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은 어떻게 남기고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죠. 이것만 돼버리면 60%는 나는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상무님도 있고 여기 이제 소장님 계시지만 내가 하루 일어나서 이건 꼭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할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면 대부분 80%가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선순위 한 거는 제일 뒤로 가 있어. 우선순위 한 거 제일 후로 나가 있다고. 사실은 그래. 그래서 모든 일이 먼저 일어나면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위로 올리잖아요. 회사 가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뒤에 하다 보면 퇴근 시간에 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내일 가서 다시 또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요. 자료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딱 가서 쫙 정리. 근데 너무 매주 정리를 해버렸더니 그 자료를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 싹 봐서 버리고 치우고 없애고 필요한 것만 딱 해서 깊이. 근데 그게 쌓여 또 한 달치가. 또 그것도 정리해야 돼. 네, 그래서 1년이 딱 3개월 되면 그거를 집에 책에다 갖다 놔야지. 책은 갖다 놓고 책도 3개월 지나면 옛날 책이 되잖아. 그것도 갖다 놔. 집에다 박아놔. 그 집에는 어떻게 하느냐? 때 되면 싹 빼가지고 다 버려. 책을요? 무조건 버려야지. 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이사 왔잖아. 안 입는 거 싹 버리기로 해서 둘이 와이프랑 앉아. 왜?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거야. 근데 안 입어 그거를. 애걸 먹고 할 필요가 없어. 옷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게 다 그래. 근데 그걸 놀 줄 알아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가면 그 서류 결제 받았던 거 어떤 거 싹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책상을 싹 끝내놔야 없애놔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게 쭉 들어오고 되는데 이걸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새로운 게 와도
이게 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점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똑같아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았어. 예? 그 살았으면 뿌듯하잖아. 잠이 잘 온다니까 그날 숙면이 오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하루에 잘 살았으면 됐는데 나는 어떤 개념을 계속 갖냐면 이거를 꼭 가져야 돼.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의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선배로서 일일 일생이라는 거죠. 일일 일생.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일생은 예? 일생이죠. 일생은요. 다시 쓸 필요 없죠. 일생은 내가 뭐 80년 살았든 100살을 살았든 김영수 교수는 100년을 살았는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알 것 같다 그랬다. 그렇지. 그 안에 그게 이제 사랑이더라. 톨스토이도 사랑이라는 말로 끝내요. 이제 알 것 같다. 사랑이 뭔지를 알게. 그리고 김수경 추경호는 있잖아요. 요 입에서 늘 사랑이란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바이블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사랑을 실제로 부르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자기가 실천하잖아요, 몸소. 그래서 실천해서 요 가슴까지 와서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데까지 입에서 여기까지는 60년 걸렸다고 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명언이에요. 입에서 요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요 내려오는데 0점 몇 초도 안 걸리는데 자기는 60년이 걸렸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둔했냐고. 하나님 실천을 그렇게 더디게 했다는 거예요. 자, 1일 일생, 요 24시간 이상을 지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5시가 없잖아요. 그게 일생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루로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으로 또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하루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산 사람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라는 이 24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딱 5분이면 되거든요. 스케줄 오늘 뭐부터 순위를 정해야 돼요. 예? 쓸데없는 거 지금 하고 있다고. 밥만 먹고요. 잠자고 이렇게 하는 게 32년인가 그렇게 지내고 실제로 일한 시간은 18시간인가 10몇 시간도 안 된다 하잖아요. 아니 18년밖에 안 되네. 9년인가 뭐 10, 사람에 따라 다 틀리지만. 그리고 쓸데없는 일을 다 하고 간 거예요. 100살을 살면은 한 18년 일을 한 거예요. 직장생활 거의 열심히 한 거 다 더해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이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어제는 어제로 영원히 끝난 거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심장이 뛰어주면 또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하루가 되고 보람찬 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새벽에 안 뛰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벌써.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죽었다 살았다 한다 그러죠. 잠에 슉 빠지면 뇌의 뇌파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 죽은 거예요. 그 아침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잠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날이, 새로운 태양에 완전히 새로운 날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라는 말을 아까 행복이란 말도 했지만 행복은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 안에 행복이 있고 행복이 아닌 것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건강을 못 챙겨서 그 할 일을 못하고 그냥 지나잖아요. 그럼 평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제거해버리면 여기 이제 남는 것만 있겠죠. 여기 동그란 것들이 요 남는 것들은 있잖아요. 그죠? 남은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런하게 이런 뜻이죠. 정돈이란 말은. 그죠?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의 같은 성질 거를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재고 우리 그 현장에 가면은 그 재고 책임자들 해가 그걸 뭐라 하냐. 실무엇이라고 그래요. 재고를 책임지게 하는 사람들. 자재, 그 하는 사람들을 그거 똑같아. 요거를 그 크기와 모양대로 똑같게 이렇게 다 가지런히 모으는 거예요. 세모진 거, 네모진 거 이런 걸 다. 이제 길이도 같은 것끼리만. 아니, 길이가 들쑥날쑥하고 이거 맞고 습관하면 큰일 나죠. 이거 하나만 하죠. 그죠? 이게 정돈이 그래 중요해요. 또 두 번째가. 정리만큼
요렇게 하는 거 분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청소가 뭔지 아시죠? 청소는 원상복귀예요. 원래 있는 상태대로.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는 상태처럼 가지런히 해남으로써 청소라는 것은 내가 무슨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 뭐가 이래 된 걸 다음에 작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예? 바로 시작해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 청소는 청소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청소가 돼 있으면요, 현장에 청소가 잘 돼 있으면 분진이나 뭐가 이렇게 유해한 물질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요까지를 우리는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 되면서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거 있죠. 지속적으로 되는 게 이제 동기부여도 지속적이죠. 연속적으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최선의, 최양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요 세 가지를 최선의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청결이란 말을 여기서 딱 완료를 지어요. 요거는 1, 2, 3 플러스예요. 1, 2, 3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 청결일로 끝나요. 청결로. 그래서 청결이 가져다주는 10가지를 이야기하시에요. 혜택.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10가지를. 요게 면접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기술사 시험에 내가 한번 내렸는데 냈어요. 아무도 못 썼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썼다니까 진짜. 그 수준이고요. 가져오는 10가지. 메리트.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규라든지 법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허용 기준, 노출 기준 뭐 이런 말도 쓰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안전 기준, 보건 기준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현장이 지금 이렇게 만약 이 5가지가 된다 했을 때 현장에 사고가 나겠어요? 이것만 잘하면요, 대한민국의 지금의 사고에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해. 이것만 된다면 가정에서 이상적인 거지만. 원가 왜 아니라 원가 절감은 아까 여기서 바로 나온 거예요. 청결해서. 생산 능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는 거죠. 어떤 철학과 얼마나 많은 스터디가 돼 있고 어떤 자신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이런 관리의 일반 관리론이 있죠. 페이올에. 그걸 14가지를 잘만 준수해도요. 그 지금 살아있는 바이블이잖아요. 지금 모든 회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관리가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경영이에요. 경영. 매니지먼트. 그게 통제라는 걸로 또. 그래서 지금 이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산성, 인간이 말이에요. 어떤 일에 영향을 또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까 불완전한 행동, 예? 불완전한 행위, 불완전한 행동. 그럼 OS 지금 요 이야기 했고요. 세 번째가 관리 상태예요. 관리 상황. 관리 상황이라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제조업이라 합시다. 건설업도 관계없지만, 직장의 어떤 목표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의 소재가 권한이나 이런 것이 또 어때요? 역할이 불명확하면 이것도 큰일이죠. 그 다음에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도 철저하지를 않아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인사고과가 이런 것이 불만이 많이 쌓여요. 쌓이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인간이 말이에요.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치는 중에 하나가 작업자의 속성이에요. 작업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직무 관심도, 직무에 대한 관심, 애착이나 이런 어떤 열정 이런 게 이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생산성하고 직무 만족하고의 어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근로자들의 그 노동, 예? 노동이나 뭐 근로 생산성 이런 말을 조금 쓰거든요. 예,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just in time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좀 자꾸 나옵니다. just in time. JIT. 그렇죠. 예. just in time. just in tim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시 최적. 즉시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즉시.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즉시가 아니에요. 지체 없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때를 딱 just in. 야, 너 잘 왔다. 이야기하는데 바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즉시 생산. 이런 것이 이제 노동 생산성의 어떻게 JIT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IE라는 것도 있어요. I 아까 들어봤죠. IE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죠. 제일 중요하죠. 노동 생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직무 만족도예요. 자, 직무 만족도는 이제 레벨을 이게 업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아까 중요하죠. 동기부여. 그다음에 모랄 업이래요. 모랄이 뭐죠? 윤리 뭐 이런 도덕 그러니까 그런 걸 업시키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발휘하는 거요. 그런 거 중요하고 이런 심적인 요소와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그 생산성하고 안정을 잘 하려면 아까 인간공학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좀 중요한 내용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안전문화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꼭 내야 되는데 안 내네요, 안 내. 이거를 내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거 안 내면 안 되는데 안전문화가 뭐예요? 네? 안전문화가 뭐냐고요? 보고하는 문화 하면 안 돼요. 상위 문화가 있어요. 안전하면 너무 이렇게 테두리 크기 때문에 위에 상위의 문화가 있고 중간 문화가 더 있고 하위 문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중간 문화는 이야기 안 하고 있고 상위 문화가 있는 대신 하위 밑에 있는 밑바닥에 이게 안 되면 안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위 문화라는 것은 중간에도 있고 상위가 있는데 밑에가 하위 문화라는 것은 기초 문화예요. 베이스예요.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초 문화가 예. 그 계급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일의, 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일의 그 순이랄까? 그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거 다 토탈적으로. 안전이라는 말이 토탈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를 하위 문화. 예. 그다음에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개념으로? 직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인간이 어떤 일을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것들 그렇죠, 그렇죠. 한꺼번에 토탈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거.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 상해문화는 인간 존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인간 배려에 대한 아까 안전 배려 이런 것도 큰 거죠. 자, 범주가 뭔지. 이게 안전이라는 말은 이제 나오고 문화라는 말이 이제 복합인데 문화라는 것이 뭐예요? 문화라는 게 문화생활 한다, 뭐 문화인이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상이냐 하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안전문화는 어떻게 보면 안전문화 위에 뭔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급적인 의미인지. 그런 건 아니에요. 적인 의미인지. 그런 건 아니에요. 공통적인 의미인지.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구조적인 계층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이 안전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이 되기 때문에 공통. 그래서 이 안전문화는 이제 그렇게 역사가 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근원지가? 9.11 사고? 그거는 최근에 거잖아. 그건 11년밖에 안 됐잖아. 12, 3년. 체르노빌? 체르노빌이에요. 체르노빌이 몇 년도에 났는지 아세요? 30년 전에 대충 알아맞히면 되는데 그것이 체르노빌이 1986년도 4월 달에 났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본것 같아. 안전 이거 공부하면서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지도산이 이렇게 안전보건을 하면서 안전문화란 말을 모르고 그러니까요. 안전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사람이 이건 지금 웃기는 거지.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이름 따지네. 그렇지. 흉내만 내고 사는 거지. 껍데기 잠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 안전 문화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에도 나와 있다니까 사람안전보건법에요. 그러면 그 용어를 딱 하나 갖고 안전 문화만 갖고도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1년 내내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는 주제를 갖고 예? 엄청 심각하더라. 체르노빌의 후속 효과. 지금도 그 영향이 미치는 영향. 예. 그다음에 동물, 식물 영향, 인간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 생물 자연에 주는 거. 그게 일본 방사선이니까 그랬잖아. 먼저 그게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20, 30년 지나면 그게 이제 옆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이제 30년 한 세대잖아 사람이 30년 되면 사람이 생산을 할 수 있잖아. 임신해서 애를 키우면 30살 되면 성인이 되잖아. 그때 이제 발현이 되는 거야 나타나는. 그게 이제 뭐 잠복 기간을 이제 그 정도 맞춰서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아이템이 한 300~400개가 있다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지. 이게 진정한 이제 안전에 혈액 이거는 어디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예? 어떤 원서나 내가 직접 직수입을 하거나 내가 40년 동안에 이 분야에 있으면서 아 이런 것을 안전 문화를 하구나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돼. 지도사는 저거 한 권은 있어야 될 거야. 이거 있으면 뭐합니까? 못 보는 건데. 보고, 느끼고, 시행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지도사 1회 시험 볼 때 1986년도에 안전이 뭡니까?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지도사한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갑자기 안전이 뭐냐 물어보고 면접 시험이 세 사람이 딱 앉았어. 한문을 해석해야 되죠. 한문을 해석해 봐요 그럼. 저게 편안을 선생님 하셨나? 저게 집 같잖아. 집 같자 맞아 이게. 집 같자 맞아 그래. 집에는 여자가 있어야 오케이.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자는 집안일을 안일을 하면 되고 그래. 저는 뭐냐면은 예. 임금 왕자 위에 덮어놨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거주하는 예. 내가 하면 뭐가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자. 이게 이제 여기 집 가짜에다가 이 이제 사실은 사람은 어디서 이제 출발하느냐면 자기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아니요. 어머니 뱃속부터 나오지 아버지 뱃속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억지로 하면 둘이 뱃속이지만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또 임신을 못 하니까 그 이제 잉태돼서 이 여자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원류라고 보면 돼요. 예? 내가 있기까지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원천. 예. 그리고 아버지를 절대로 안 불러 위협할 때 엄마 부르지 아버지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역사에 예. 태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되 나라는 것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가 더 나아가 조직이 국가가 가정의 합행이 바로 국가의 합행으로 이어지는 거고 가정이라는 것이 내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냐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그대로 미친다는 거죠. 내림인데 내리 미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여자라는 부분한테 하는데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 누구 이렇게 이름을 대잖아. 그죠?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는데 왜 배우자를 했을까요? 배우라고. 여자한테 배우라고. 그래서 배우자를 지었대요. 배우자 이 말이에요. 배우자한테 남자는 여자한테 남자는 배우자한테 배워야 돼요. 예? 배우는 존재니까. 배우자한테는 나이 들면 진짜 꼼짝 못해요. 배울 게 많아. 예? 그러니까 남자가 안 가진 걸 여자가 가져 있고 여자가 안 가진 걸 남자가 가져 있는데 두 사람이 합치면 완전한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쪼가리가 있어 두 개 합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그 반쪽만 갖고도 생활이 돼요. 그죠?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는 우리 인내천이라고 들어봤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 놈들이 왜 백두산에 의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에? 에? 저는 북한을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 원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하늘 같은 존재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말하고 이거하고는 좀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 뭐요? 왕이라는 것은 최고 높은 자리죠. 근위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또 왕이라고 그러잖아.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곧 뭐하고 같다? 여기 보면 사람하고 사람이 곧 왕이니라. 인내 왕이란 말이야. 인내 천이 아니고 인내 왕.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뜻이 여기 달려있는 게 안전 속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전은 모든 게 기본이라고 보면 되죠. 원천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안전이 우선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건강도 중요하죠. 그죠? 건강도, 행복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되게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합니까? 행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도 보는 거죠. 자, 요 안전문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봅시다. 1986년으로 일단 거슬러 갑니다. 원류가. 자, 1986년 4월이에요. 4월 며칠 이게 또 나와야 되는데 이건 찾아보면 바로 나올 테니까 여기에 이제 문자가 와요. 또 문자에도 이게 또 희한하죠. 예? 문자도 이거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요 사람이 들어있죠. 사람이 요 들어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여기 갓을 쓰고 있다. 이것도 사람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문화는 누가 일으키는 거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체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역사다.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걸 썼는데, 요게 1986년 4월 뭐 대충 잡아서 중순으로 잡읍시다. 중순경에 뭐 오는 달이 말 모르니까 이게 2019년 12월 28일이다. 한번 빼보세요. 여기 얼마인지. 5 중순쯤은 선 3이네. 1 이거는 8이 되고요. 이건 빼면은 3. 이게 얼마죠? 2가 됩니까? 얼마 안 되네. 3이 되죠. 30년이 훨씬 넘었네. 그죠? 33년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나이가 33세니까. 요 정도 역사가 흘렸는데도 4월 26일. 딱 생일날이네. 생일날 그것도 기가 막혀 맞네. 야, 이게 딱 8개월이라, 그죠? 예? 요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죠.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연방의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건데, 우크라이나 공화국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공화국이란 말이죠. 거기에 있는 그 체르노빌이라는 원자력 발전소죠. 여기에서 다량의 얼마의 누출이 된 양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다량의 그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4월 26일 날 지금 러시아는 너무 크기 때문에 30%가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이게 땅이 넓기 때문에 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이잖아요. 70%가 유럽 쪽이에요. 그 지역이 이렇게. 그렇게 그 유럽의 쪽으로 이게 일단 누출이 되니까 너무 그쪽 지역을 싹 다 쓸은 거예요. 강풍한 지역에 이것이 이제 피해를 이제 가져오게 됐죠.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 방사선 누출 사고로 인해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큰 사고니까 그것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IAEA가 뭔가 아시죠? 국제 원자력 기구죠.
국제원자력기구가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고 조사를 착수하게 되죠. 사고 조사하는 그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검토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보고서가 이제 이하면 보고서가 이제 발표됐죠. 그 사고 개요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게 1986년도에 이제 이게 뭐 거의 연내 뭐 됐겠죠. 자, 그 보고서에서 아예 이해가 이 사고의 원인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사고의 원인을 이 사람들이 이제 관여가 돼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말을 한 것이 철저하게도 그 밑바닥에는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전소의 그 안전이나 보건을 하는 관리 조직이 너무 취약하다. 그것을 취약한데 그러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안전 문화가 사고의 기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안전 문화라는 말이 이제 탁 튀어나온 거예요. 예? 그 안전 문화라는 말을 딱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타임에 맞춰서 그러면 안전 문화가 뭐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의문들이 이제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 발표 이후에 그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안전 문화 개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용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원자력 관련 사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에 있어서 안전 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관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제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그 핵심이 그 안전문화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때 이제 문화다. 안전을 빼고 문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화가 뭐냐? 이 추상적인 개념 아니겠어요? 문화가. 그래서 이 안전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예? 도대체 무엇을 만족하면 안전 문화가 확립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현장 어떤 공장 사이트에서 수없이 이렇게 제시되어지는 이제 대시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요청에 따라서 요청에 부응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말이죠. 어떤 조직 내에서 이걸 에스코트라 그럽니다. 요거는 알아놔셔야 돼요. 용어를 영어로 에스코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기관에서는 에스코트를 자, 이게 영어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ssessment라는 뜻이에요. 평가죠. 그 다음에 of safety라는 말이죠. S가. 그 다음에 culture예요. in organization team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안전문화, 조직 안에 조직 내의 안전문화 평가라는 거죠. 안전문화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걸 에스코트란 말을 써요. 요거 팀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안전문화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 안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 성과물로서 에스코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1991년이 됩니다. 이때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어떤 대상으로 되는 조직을 안전 문화의 시점에서 감시하는 그런 하나의 그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되는데 이것이 전체가 말이에요. 973개의 감사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 973개. 어마어마하죠.
전체 항목이 973개라는 항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 대상의 그 내용을 보면 현업 조직, 현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756개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기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조직 내에 기관이 있죠. 그게 15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연구 부분이 42개 항목, 설계 부분이 24개, 24개, 요런 어떤 간접 조직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어.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안전문화는 현업 조직에 있어서, 기구 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관점에서 누가 봐도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를 제대로 좀 추진하고자 하려고 하면, 예? 그 산업활동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조직 전반에 관한 구체화적인 이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안전문화의 정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문화의 정의에서 안전문화가 무엇인가? 안전문화란 이겁니다. 바로 안전문화란 어떤 것에 보다도 우선한다. 이래서 안전제일이라는 뜻이죠. 원자력 플란트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가 어떤 모든 것에 최우선한다는 뜻이죠. 그 존중성에 중요성에 그 운전한다는 그 중요성에 부응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확보하는 조직, 또 그리고 개인의 자질과 태도를 집약하는 것을 말한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안전문화에 대해서 그 적어놨죠. 정의를 그 적어놨잖아요. 지금 내 방금 부른 거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그 정의는 중요하니까 그것만이라도 건지자 이 말이죠. 네. 그렇죠? 됐죠? 안전문화의 정의는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안전정의를 그 상위 문화인데 하위 문화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첫 번째 뭐 하는 문화? 보고한다. 그런 일이 나면 즉각 그 위에 상위자한테 보고를 해서 위에 결정자가 결정을 발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즉시로. 두 번째, 정의로운 거다. 사회적으로는 뭐 정의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하는 일이 마땅하고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든 모든 것, 그게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죠. 정의로운 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플렉시블하게. 기구적으로 뭐 조직 보고하다가 이 날새 뿌리면 안 되죠. 즉시에 바로 유연하게 거기에 맞도록 바로 즉각 행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하는 거. 모르면 배워야지. 모르는 마치 용감한 놈 없다 그러잖아. 아니 내가 이거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코발트 53인가 뭐 내가 그거를 안고 다녔다니까요. 공장에 있을 때 코발트 뭐 어떤 건지 알죠? 코발트가 아스팔트 비슷한 거. 아니요. 폭발되는 거 아니에요? 발암물질. 그 코발트 체크하는 거, 레벨 체크하는 게 있어요. 방사선을 이렇게 이걸 쏴가서 빛에 그걸 내가 안고 다녔다니까요. 안고 그거를 내가 이제 전기과 계장과에 있었거든요. 계기를 그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이 한 10년 다 되고 하면 그거 한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작동이 잘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거든. 그럼 그거를 이제 하는 놈은 이제 딱 무장을 해서. 근데 코발트는 보관할 때 동으로 납봉을 씌워서 완전히 세워서 납을 통과 안 한답니다. 그게. 그래서 딱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재 창고에 가면 그거 그대로 놔놨다니까 코너에 구석에. 그걸 또 내가 안고 말이죠. 그걸 몇백 미터를 갖고 다녔다니까. 그만큼 무식하면 모르면 용감하다 이 말이에요. 용감해.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자, 학습은 이제 그 반고만은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공정하다. 누구에게나 정의나 공정하다. 요 5가지는요. 책을 보면 4가지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또 책을 보니까 1개 더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내가 찾아 이어난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밑에 요것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안전이나 보건이나 이런 게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탕 기초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원전과 플랫 등거가 되니까 그 냄새 나잖아, 체르노빌. 그죠? 이런 어벽을 안 쓰고 정의를 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취지가 그게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인리에 그거에 의하면 우리가 저희가 1대 29대 300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욕구 이론의 메슬로의 그것도 거기에 힌트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피라미드식으로 피라미드가 가보니까 피라미드가 있거든. 피라미드를 쌓을 때 밑에서부터 이거 뭐 돌을 쌓고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올라갈 때는 뭘로 한 것 같아요? 뭘로 한 거 했을 것 같아요? 올릴 때? 올릴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지렛대 원리를 이용했다잖아요. 그 큰 돌을 사람이 어떻게 올린가 불가사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올라간 걸로 했는데 그 어쨌든 그 옛날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걸 지렛대를 해가지고 그 지렛대 원리를 해가지고 그 돌을 옮겼다는 그런 거 기록도 있고 그 어떻게 옮겼을까 뭐 이런 거.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메슬로의 거인데 이 위에 안전문화는 제일 꼭대기에 뭐 있나 하면 제일 꼭대기부터 먼저 봅시다. 관찰 가능한 행동이에요.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밑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의식이에요.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의식 행동이 아니고 태도. 의식한 태도. 태도가 여기 있고요. 나머지 밑에는 제일 그게 한 것이 무의식이에요.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요걸 개념이라고 관점이에요. 관점. 개념이 아니고 관점.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제일 위에 거를 제3자의 관찰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고요. 3자에 의한 것이에요. 제3자에 의한 관찰이고요. 자, 요거는 두 번째 거는 누구에 의한 거요? 면접 조사로 가능하다. 인터뷰로 가능하다. 면접 조사로. 이런 게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요거는 심리적인 측정으로 가능하다. 심리적 측정. 심리적 측정 부분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전 문화의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구성 요소의 측정을 요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제3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관찰 가능한 행동. 그다음에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태도를 보고 요거는 면접 조사를 갖고 질문지로 가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의식의 개념 요것은 심리적인 무의식은 이제 심리적인 이제 측정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방법은 안전 문화의 구성 요소의 측정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첫 번째 종합적인 측정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종합적인 측정 방법이 아니고요. 두 번째 문화의 요 변화되는 상태는 변화는 어느 정도의 파악으로 됐는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를 그 형태를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 정도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여기에 지표는 바로 행동과 태도와 관념이라는 거. 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변용이라는 말은 아까 했는데 문화의 변용이라는 말은 시간을 요하면서 가시적이지는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 시간이 필요하지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안전문화의 측정법은 방금 요겁니다. 요거.
요 피라미드로 그래서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문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가 이제 그 제목이죠. 그거 나와 있죠. 자, 요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전문화 평가 툴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까 그게 뭐예요? SC 스코트란 말이 있죠. 스카트. 요게 툴로, 도구로서, 측정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뭐라고 그랬죠, 아까? S가? 어세스먼트라고 그랬죠. 어세스먼트가 아니고, 세프티죠. 세프티 칼츠죠, 이게. 세프티 칼츠, 요건 뭐예요? 어세스먼트 툴. 도구로. 요런 것을 갖고, 안전문화를 이 툴로 갖고, 우리가 측정을 가능하고 요거를 구체한 것이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림을 이제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이거를 요를 스케트라고 그러거든요. 스케트 맵이 있어요. 스케트 맵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죠. 맵이 뭐 지도죠. 자, 스케트 맵을 내가 그려드릴게요. 지도가 어떠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가 아니고요. 일단은 이 경영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원용되는 것이 2x2. 이게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잘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바로 요겁니다. 요게 이제 측정 값이에요. 측정의 득점이에요. 측정 값이에요. 측정 값이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고, 예? 저거 요쪽은 이제 평정 캡이에요. 캡이라고 되어 있는데 갭 평정을 평가의 갭입니다. 갭이 요거는 크고 요거는 적어요. 적고. 그러면 요 분모에 여기 인사분모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GE형이라고 그래요. GE 일단은 그렇게 해놔봐요.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GE형. 그다음에 요거는 G 대문자예요. GE형이고 요것은 스몰 GE형이에요. 요거는 GE형이에요. 그럼 이게 스몰 G와 스몰 G하고 라지 G는 틀리다는 뜻이죠. 자,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거 한번 적어보시죠. 개선 기대형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개선 기대형. 무슨 알겠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거를 침체형이라고 그래요. 침체형이고요. 두 번째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상형이에요. 되게 바람직한 거죠. 두 개가 대문자니까 좋은 거죠. 이상형. 자, 요거를 또 뭐라면 자기 만족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자기 만족형. 그다음에 요게 스몰 GE는 제일 안 좋은 거죠. 계획형입니다. 요거는 계획이 요구되는 형. 요 계획형. 계획을 해야 되는 형. 요거를 다시 말하면 조직 미성숙형이라는 뜻이죠. 조직이 안 돼 있다. 조직 미성숙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이제 좋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교류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류 기대형. 요거를 다시 또 이야기하면 상호 불신행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측정 값이고요. 득점. 측정치의 득점. 측정치의 득점이 낮으냐 높으냐를 갖고 이쪽 분면 이거는 평정의 갭이 적고 크고 갭이 크면 이쪽에 제일 바람직한 거는 뭐죠? 평정의 갭이 적으면서 그죠?
행정의 갭이 적으면서 그다음에 측정치의 득점이 높아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G가 갭인가요? 그렇죠. 갭이라는 뜻이에요. G. 그러면 이. 대문자가 갭이 크다는 두 개가 대문자는 이제 좋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이제 맵이라고 했을 때 여기 G가 뭐를 나타내냐 하면 일단 네 가지 이런 타입으로 지금 이야기했는데 E라는 것은 득점을 나타내요. E가 득점이고요. G도 득점을 나타내요. 그 대문자 G가 저기 뭐야? 예. 갭이 작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GE형,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게 G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요게 1번이고요. 예? 요게 2번이고요. 3번이 이제 GE형이니까 요게 3번이고요. 요게 4번형이에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요걸로 시험 문제 이제 생각난다면 요는 거는 하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말이죠.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통계에 의하면 요 도트점이 한 10개가 돼요. 여기에. 여기는 한 10개가 돼요. 8개나 10개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한 6개나 7개. 여기는 3개밖에 안 돼요. 득점을 이렇게 분포를 이제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이쪽에 또 있겠죠? 여기는 4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물릴 수도 있고요. 4개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형에 가깝죠. 이런 어떤 분포들을 도트를 찍어서 그렇게 판정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스텝 1, 2, 3, 4, 5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에서 이제 추진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안전군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알고 싶은 게 안전문화는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또 그렇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게 뭐가 있죠? 남녀가 공동으로 동참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자 이런 뜻의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워크 라이프 밸런스도 여기 나오고요. 남성이 해야 될 거, 여성이 해야 될 거, 안전보건에 또 각각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경력을 개발하자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체계 보상보험법 있죠. 그것도 조금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차피 안전보건을 제대로 컨설팅 하려면 우리 장애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건 아실 필요도 없겠지만 14개 등급으로 나와 있나요? 자, 요거 우리가 그 강도를 나중에 빈도하고 강도를 측정하는 데서 제 손실일수를 계산하는데 요게 우리 손실일수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사망부터 3등급까지는 며칠로 잡아요? 손실일수를 7,500일. 그 다음에 4등급은 몇 등, 얼마를 잡아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알만한데? 이거 나중에 손실일수를 잡고 강도 빈도율 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법에 그게 이제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나중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우리나라도 14개 등급이에요. 그렇죠. 예. 장애 그 등급이 14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등급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7,500일인데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이 제일 큰 거죠. 엄청난 거죠. 자, 사망이 7,500일이다. 사람이 죽는 게 이제 태양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따가 사망 1, 2, 3등급까지가 여기까지가 7,500일로 최고로 손실 일수입니다.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실 때
요거를 기준하세요. 제일 가운데 있는 거를 외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경험에 있어야 하니까.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8월 달에 가장 좋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1500이잖아. 1500. 1500. 그럼 9는 1000 정도 되겠죠. 요거는 750, 900. 이거는 900. 이거는 800, 750. 자, 여기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7은 2200. 둘둘이 제일 좋은 거니까. 오늘 3000이 되겠죠. 대충 감다고 봤어요. 4는 5로. 5는 4는 4,400. 5는 4로. 요거는 4,000. 4천 정도 될 거예요. 4천 정도 보내야 될 거예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나가세요, 이제는. 5, 100, 200, 400. 기억력 다셨다. 싹 찍어보고 다시 해볼까요? 예? 이걸 알아야 손실일순에서 이제 강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등급이 14개 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가 다 공통이니까 빼버리고 5, 10, 20, 40, 90, 100, 150, 220, 300, 400, 550 이런 게 어려워요. 짝짝이 요거 특징이 둘둘 5. 사모님 처음 들어요 이거? 예. 전시회처럼? 아니 요건 알아요. 요 47,500원. 그건 아는데 저 14등급까지 이게 어디서 나중에 장애 이제 이게 손실일수를 갖고 어디에 이제 했냐면 우리 그 사람의 심리를 그 뭐 충격이 준다가 정신적으로 이제 자기 마누라 와이프가 죽으면 그게 300일을 넘어가면 우리가 이게 안전해서 심리적인 상태 이렇게 죽을 때 쇼크 크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사할 때 우리 300이 넘어가거나 그 이상 넘어가면 아니 자기 마누라가 죽고 뭐 주변에 배우자 죽었는데 뭐 일할 정신이 있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할 때도 이런 게 약간 비슷하게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 오케이. 그거가 이제 장애 보상 등급이 요게 14가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노무사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라이프니츠식, 호프만식 이런 식으로 적용하거든. 그 중에 둘 해서 유리한 것을 근로자한테 유리한 걸로 적용을 해요. 저거는 정해졌어요 이렇게 규정. 이거 안 바뀌어요. 계속 있잖아요. 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안전 관리 책을 보면 자, 여기 손실 이게 나와요. 365분의 300 해가지고 여기 손실 일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1일 8시간에서 휴에서 10시간 해가지고 뭐 한 달은 20일이냐 25일. 25일. 300일 해서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게 개선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또 조금씩 진전하게 되는데 한 달에 30일을 기준 잡아요. 예? 31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30일을 기준 잡고 혹은 31일도 있고 29일이 있으니까 30일을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25일만 일을 한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요 사이는 22일도 일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20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해. 그러면 요 꼬박이 12로 해보세요. 그죠? 12달이니까 12개월이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 뭐예요? 얼마나 2,400 나오나요? 2,400일을 이제 우리 일을 한다고. 거기 1일 10시간. 그렇죠. 10시간까지 안 해요. 8시간 하고 OT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고 우리가 노동 그 가능한 인력을 25세로 출발했어요. 55세까지 보거든요. 이거 수명 늘어나는데 이제. 그렇죠.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30년을 우리가 일을 하고요. 한 25년인가를 배워요. 그러니까 30년을 써먹어, 그걸 갖고. 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60세 되면 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65세 되잖아요. 그래 하면, 그죠? 55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25년을 앞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90살이 되거나 100살, 25년을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어디 때 생각한다?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30부터 55세까지 내가 일하는 동안에 나머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저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노후 생활에 들어가는 6억이 필요한데요, 돈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25년을 내가 더 개기해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 나고 25년을 더 개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억이나 7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6억, 7억을 갖고 챙긴 사람이 몇 프로 되느냐? 우리나라에 3%, 5%도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지도사는 이거 이제 해결이 돼요. 이렇게. 노후에 난민을 해결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나는 지도사다는 거다. 이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남들이 놀 때, 연휴 때 놀고, 일요일에 놀잖아요.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는데, 이거를 잠시 멈추고, 1년간 고생하면 돼요. 그것도 6개월만 고생하면 돼. 그럼 평생이 안정권에 들어가. 그게 안전한 사람들의 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 조금 이게 고통스럽다고 이거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스스하고 많이 하지만 더 편찮아요. 근데 혼자서 이거만 개철 해 간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지. 방법도 없고 대책이. 이게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지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100년 걸린 거 50년으로 줄어들고 50년에 20년. 지금 우선 3일이면 끝나요. 그렇게 속도가 빨라졌다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은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첫 번째 원인이 가장 잘 먹기 때문에 영양 있는 거를 골라서 엄청나게 잘 먹어요. 뭐 또 지혜로워 가지고요. 이거 먹으면 비만 된다는 걸 아는데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제 기호에 맞게.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독약을 먹는 거죠. 그 이거를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현명한 게 뭐냐면 어디 쬐게만 먹어요. 그리고 식사를 아침에 잘 안 해요. 비타민 같은 영양제 있잖아요. 좀 딱 들어있고 그게 끝나요. 그것도 식사하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요. 그래 안 해요. 그 점심을 제대로 먹고 다리 두 끼만. 그리고 조금씩 먹을 때 배고플 때 조금씩 또 먹고 싶으면 좀 먹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